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정치권에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돌풍이 점차 거세져서 지금 이제 막 회오리 바람으로 변모할 그런 시점까지 와닿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했죠. 국민의힘. 내년 총선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이 정도 위기감까지 맴돌았는데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혁신 분위기가 지금 되살아나면서 보수 지지층에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혁신의 물꼬를 텄습니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로 가라. 어떻게 보면 애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 의원의 결심 속내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야심차게 요구했던 혁신안, 그러니까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리고 영남권 중진들 제발 좀 이선으로 후퇴해다오. 이것이 인요한 혁신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날 것 같았던, 거의 실패로 규정지어지던 그 찰나의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 내부 혁신, 이제부터는 일사천리로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제30년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볼 때 미리 약속한 바는 없지만 이미 쇄신 대상자들 자기의 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당사자들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장 의원 불출마 선언, 그 다음 수순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김 대표,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는데 왜 망설이는지 저도 지금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김 대표의 미래는 더 짧아진다. 아마 이게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김 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울산 총선 불출마, 그리고 대표직 사퇴, 둘 중 하나를 하느냐, 두 개 다 동시에 하느냐, 뭐 어떤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또 결론은 또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는다. 울산 불출마만 선언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대표직은 오래 가지 못할 자리입니다. 여당 쇄신 열차는 지금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대표라고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일각에서는 대표직을 내놓되 울산에서는 울산 출마는 그대로 한다. 지금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부가 희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희생하고 영남권 중진들에게 희생했던 그 요체는 물갈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나는 대표직은 내놓겠다. 그렇지만 지금 내 울산 남구월 지역구 출마는 그대로 강행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 다음 수순은 이제 물갈이로 들어가야 되는 타임인데 당대표는 나는 내 지역구를 고수하겠다. 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김 대표가 지금 당장은 아마 그런 선택을, 그런 답안지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답안지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 답안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세모도 아니고 X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김 대표가 내년에 다시 국회로 들어오고 싶다, 5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자신의 울산 남구을이 아니고 울산에서도 지금 험지가 많이 있죠. 뭐 북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접지역 수도권까지 김 대표에게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김 대표 보고 이제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거든요. 김 대표가 수도권 험지에 가서 배지를 달 지역, 냉정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에게 더 이상 가혹한 요구를 하기가 힘들다면, 그렇다면 울산에서도 험지로 분류되는 그곳에 가서 정당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정당하게
경선을 해라. 경선을 통해서 김 대표가 후보가 되면 거기에 출마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김 대표가 나는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울산 남구을에 내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겠다. 이것은 절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김 대표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친윤 핵심과 중진들이겠죠. 아마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김 대표의 결심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결심을 할지 아니면 밀려나가게 될지 이 부분은 본인의 선택의 몫입니다. 김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뇨한 혁신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안건으로 지도부 희생안을 내놓았죠. 물론 뭐 공식으로 안건 최고위원회에 건의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혁신이 회의에서 나오는 그 순간 안건이 된 것이죠. 김 대표도 그때 결심을 했었더라면 이 상태까지로 몰려오지는 않았겠죠. 지역구를 불출마하고 나는 당 대표로서 총선에 전념하겠다. 아니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에 전념하겠다. 그때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으면 아마 익스큐즈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다른 중진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들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심할지 아니면 밀려나가든지. 그리고 김 대표는 사실 버티면서 마지막에 혁신안을 묵살하면서 초선 홍위병들이 나섰죠. 김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중진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 운운하면서 김 대표를 호위했었는데 정말 철모르는 초선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음에 다시 공천을 준다면 이 사람들은 재선이 되건 3선이 되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지금 가장 장제원 의원 이외에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이철규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이죠. 사무총장을 하다가 물러나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그 다음 이제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강원도 지역구인데 지금 경기도 구리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수도권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윤한홍, 권성동, 박성민 이런 측근들이죠. 이런 윤한홍, 권성동 두 사람은 어제 회동에서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아직은 그 회동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PK와 TK 중진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주호영, 윤재옥 이런 다선 의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K 쪽으로 넘어오면 부산에서는 원도심 중진들, 사실 낙동강 벨트에 있는 중진 의원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언급한 영남권 중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중진들이 먼저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서병수, 이현성 이런 의원들이 있죠. 그리고 경남에는 박대출, 조혜진, 김영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이제 조만간 가시방석에서 좌불안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공천 국면에서 불출마 선언은 시작이 어렵지 한번 바람을 타면 계속 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그리고 그 중간에 고민도 해왔을 게 분명하거든요. 당연히 고민을 해왔을 것입니다.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번 물꼬가 트면 대규모 줄줄이 물갈이로 연결이 되는 거죠.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물갈이 폭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검찰이 나서서 뒷조사를 해서 이 아픈 곳을 찔러서 불출마를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당은 당근도 있을 수 있고 채찍도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당은 불출마하는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보상 수단이 많이 있죠. 그만큼 물갈이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김기현 대표 아마 물러나는 것은 지금 뭐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틴다면 뭐 지역구를 나는 갖고 싶고 지역구 의원을 계속 하고 싶다 이 정도가 될 텐데 그거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당 대표직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용산 측과도 어느 정도 지금 좀 교감이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굉장한 압박을 받게 돼 있었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데 김기현 의원은 김장연대의 부산물로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되었죠. 그런데 나는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 이제부터는 한동훈과 원희룡이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번 개각 명단에서는 일단 제외됐었죠. 내달 11일까지가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입니다. 비례대표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이지만 아마 한동훈 장관 연말쯤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서 당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한동훈 장관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동훈은 제외시킨 상태에서 지난번에 개각을 했다. 뭐 이런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어쩌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등판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기 위한 그림은 지금 모두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등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장관이 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면 한 장관의 인기는 더욱 치솟아 올라갈 수 있겠고 그리고 국민의힘 총선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당으로 돌아와서 새 판을 짠다면 선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세대 교체를 통해 한동훈 브랜드로 새 출발한다. 가령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 정치 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한동훈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다른 어떤 뭐 당 바깥의 인사 예를 들면 이뇨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공동으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림은 여러 가지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 쪽을 맡는 그림이 더 그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장관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의 한 장관이 지금 안 그래도 야당에서는 검찰공화국 운운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 야당에 굉장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물론 검찰 출신이긴 하죠. 그렇지만 원 장관은 이미 오랜 정치권 활동으로 검찰 출신이라는 그 부분은 완전히 퇴색됐다고 봐도 좋을 수 있겠죠. 하여간에 원희룡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여전히 유용한 카드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여권에서 활용하기에 따라 정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급속도로 분당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죠.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런 발표를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신은 뭐냐? 당신은 지금 사법 리스크로 온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으면서 당신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것이냐. 이런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정치는 생물입니다. 지금 이처럼 하루 사이에 지금 확연한 분위기 반전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 내일 아마 내일 최고위원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 오늘 저녁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희생하는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은 더욱 긴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